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3년 7월 14일 오늘 이제 리플 소송 관련해서 리플 소송 승소했습니다. 리플 소송 승소 관련 내용으로 오늘 좀 빠르고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맥락이 이어지고 코인장이 어떻게 상승세로 유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은 31선을 돌파했죠. 이제 31K선 돌파를 했고 CPI로 인해서 이제 선반영된 호재거래 좀 빠져주면서 이제 하락을 좀 해줬었던 상황인데 리플 승소가 이제 나왔죠. 그러면서 상승을 해줍니다. 상승을 해주고 31K 위에서 확실하게 안착해주는 그림. 지금 벌써 시간으로 따지면은 한 2주, 3주가 넘게끔 횡보했던 박스권을 시원하게 지금 이탈하고 가격을 유지해주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리플 승소로 인해서 현재 리플 가격은 90%까지도 급상승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괄목할 만한 성과인 게 리플은 뭐 시가총액이 몇 천억 이런 종목이 아니죠. 몇십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큰 이슈로서 반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른 알트코인 그리고 비트 역시도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 한번 잠깐 볼게요. 995원 지금 한번 급상승한 이후에 원래 이제 610원 정도에서 지금 80% 가까이, 뭐 저점 대비해서는 90% 되겠죠. 98, 90% 가까이 급등했다가 현재는 조금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하방으로 치닫고 이러는 건 아니고 가격을 조금 유지해 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승 후 일부 조정 중이에요. 일부 조정 구간인데, 사실 리플의 이 승소나 일부 승소 결과치는 승소 관련 이슈는 어느 정도 선반영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시장에서 리플에 대한 그런 예측치들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 소송 자체가 이 리플의 어떤 큰 악재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으나, 확실하게 리플은 지금 증권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짚어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플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정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상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예상치 호재 소멸되면은 다시 조정은 좀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치 호재 소멸 이후 조정 가능성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사실 이게 아니에요. 이 개별 코인 리플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거래량은 제일 높은데, 비트코인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트상 상승을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개별 코인의 호재치고 지금 다른 코인들에게도 계속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왜 리플에 왜 가느냐 다른 코인들이, 그리고 왜 리플의 승소가 연쇄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신호탄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이거를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상화폐는 증권 주장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패소. 이제 리플이 승소를 했죠. 리플이 승소를 하고 SEC 게리 겐슬러가 패소를 했습니다. SEC의 패소로 인해서 증권성 유권 해석 약해짐, 그러니까 기존의 가상화폐에 대한 증권성에 대한 유권 해석이 약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코인이 증권인지 아닌지로 다퉜던 내용들이 다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개인 간의 코인 거래 자체를 증권이 아니다라고 본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들로 뭐 코인 거래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제기가 된 그런 유권 해석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규제가 약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SEC는 이제 그동안 가상자산 있죠. 가상자산에 대해서 컨트롤 하고 싶어 했어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에다가 증권의 개념을 도입을 하려고 했죠. 계속 그런 시도를 진행했고, 그러면서 시장의 지배권을 SEC 쪽에서 가져오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이러한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발표가 나온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SEC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증권거래위원회 하는 역할이 뭐죠? 증권을 말 그대로 증권 거래에 대해 관리 감독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선행 조치가 증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증권이 아니라고 해버렸으면 이 증권거래위원회가 손댈 수도 없는 겁니다. 손댈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SEC가 그동안 가상자산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했었던 그런 해석들이 좀 유해질 수밖에 없고 완화될 수밖에 없다. 애당초 SEC를 통해서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었을 수도 있다. 그만큼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약화된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인베이스 급등. 이제 동일한 내용이에요. 증권성 사유로 제소당한 거래소가 있죠.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긍정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SEC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소송을 당한 상태인데, 이번에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도 여러 혐의들을 좀 씌웠었죠. 근데 거기서도 가장 큰 쟁점, 코인들의 증권성이에요. 근데 이 코인들의 증권성에 대해서도 어찌됐든 간 SEC가 손댈 수가 없어진다라고 보게 되면은 이 거래소에 제기한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큰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소송이 이 거래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아니나 다를까 코인베이스는 25% 증가했어요. 그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25% 넘게 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SEC 같은 경우는 현재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이제 큰 거래소들부터 한마디로 때려 잡아가지고 시장의 지배권을 가져가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코인들의 증권성의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한 이제 거래소들의 입장에서도 유리한 해석이 가능하고, SEC와의 소송에서도 더 나은 조건으로 길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시장에 지금 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 블랙록의 ETF 신청입니다. 지금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가 감시 공유 약정을 빌미로 해가지고 블랙록이 제기했었던 ETF 신청을 반려한 적이 있어요. 저희 뭐 다 아시겠지만 반려한 적이 있었는데, 블랙록이 곧바로 코인베이스 감시 공유 약정 체결 후 보완 서류 제출. 이제 SEC 측에서 반려했었던 서류를 보완해서 바로 제출을 했단 말이죠, 코인베이스랑. 근데도 SEC 쪽에서 뭐라고 하느냐, 게리 겐슬러 의장이 코인베이스가 좀 찝찝하다라고 발언을 해버립니다. 코인베이스는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어렵다라고 말을 해버린 건데, 사실 이건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면 이번의 이유로 일단은 SEC가 이 거래소 자체를 규제할 그런 명분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록 ETF도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코인베이스를 갖다 붙인 거를 이 SEC 쪽에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결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SEC의 스탠스가 유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ETF 승인 부분에서도 더욱더 확률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리플이 급등함으로써 이제 동일한 해석으로 걸려있는 소송건들, 잡다한 코인들이 많이 있죠. 그런 코인들 역시도 연쇄적으로 이런 선례를 바탕으로 해서 연쇄로 승소 판결이 또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가지고도 시장이 또 움직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EDXM 시장에서 이제 가상화폐 현물로 인한 기관 투자자들의 창구인데, 이 EDXM도 사실은 지금 현재 증권성 인정받은 코인 4개만 상장이 되어 있어요. 비트,
비케, 라이트코인, 이더 이렇게 4개밖에 상장이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해석상 이 4개만 뿐만 아니라 리플도 이제 증권이 아닌 거죠. 사실상 증권이 아닌 코인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거의 다 이제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EXDM에서도 운영 가능한 코인 개수가 더 늘어나고 증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개별 코인들로도 더 분산해서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야가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걸리는 부분은, 여기서 걸리는 부분은 이번에 SEC 소송 결과가, 리플 소송 결과가 개인에게 판매한 리플은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증권이 아니다. 대신에 기관에게 또는 헤지펀드에게 판매한 건 증권법 위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EDXM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거의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이런 다른 코인들이 판매가 된다라는 거는 증권성을 또 위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거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 역시도 EDXM한테 뭐 호재라면 호재지 악재가 될 리는 없다.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로 해서 지금 간단히 살펴보면은 유권 해석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거래소들, 소송당한 거래소들의 그런 이후 소송 방향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고, 블랙록 ETF 신청도 다시 유하게 통과가 될 수 있고, 이제 다른 소송권들 역시도 연쇄적으로 승인이 나올 수 있고, EDXM에서도 추가로 더 상장이 될 수 있다. 빠르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도 10분이 넘어가네요. 어쨌든 지금 이 정도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쨌든 리플의 이번 소송 결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다른 이슈들 또한 긍정적으로 풀어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롱만은 불을 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관점을 폐기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현재 이 시점에서 뭐 하방으로 다시 30K 안으로 안착을 한다라든지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웬만하면 이 구간은 유지해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고, 이따가 리플에 대한 영상을 따로 하나 올릴 거예요. 순수하게 리플에만 대해서도 올릴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같이 보셔가지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 보다 디테일하게 또 잡아 드릴 테니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 도움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들어오시면 수수료부터 이제 트레이딩 교재 투자 교육 강의도 드리고, 들어오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수익 볼 수 있는 정보들을 같이 드리고 있고, 이제 저희 관점 공유방 들어오시면 이제 뭐 25% 이렇게 수익 보고 나오고요. 수익 보는 포지션들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뭐 10%, 뭐 17%, 10%, 뭐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해보고요. 저희는 이따가 또 리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